이번에는 PCA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정방 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의 크기가 똑같은 행렬 A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행렬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식은 A는 당연히 정방 행렬이고요. 그리고 V, 이것은 0이 아닌 벡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람다라고 표현한 이 파트는 실수를 얘기합니다. 즉 어떤 벡터의 행렬을 곱했는데 그 결과값이 그 벡터에다가 실수값을 곱한 것과 똑같다. 이러한 상황이 허용이 되면 그때 이 실수값 람다를 우리가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벡터 v는 그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렬에 관해서 이 벡터와 그 고유값,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아이겐 디컴포지션, 고유값 분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행렬 A의 고유 벡터는 이 행렬 A를 곱해도 그 행렬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변환을 수행하는 거니까 변환을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방향 또는 벡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유값은 변환된 고유 벡터와 원래 고유 벡터의 크기 비율, 즉 변환 후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소위 고유값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벡터 V를 우리가 주어진 행렬의 고유 벡터 그리고 그 해당하는 고유값 람다를 4를 고유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식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행렬, 정방 행렬을 엘리멘트가 2, 3, 2, 1로 주어지는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에 3하고 2로 주어지는 그 벡터의 곱셈을 했을 때 결과값을 예상해 보시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2 곱하기 3, 1 곱하기 2, 그러니까 6 더하기 2니까 8이 되겠죠. 그런데 12하고 8은 사실은 4 곱하기 3과 2를 해준 것과 동일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렬 곱하기 벡터, 이 행렬 곱하기 요 벡터는 사실상 똑같은 벡터에다가 숫자 4를 곱해준 것과 똑같다. 즉 람다 v와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즉 이런 것을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하고요. 또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서 특히 고유 벡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벡터 v가 고유 벡터라면요. 이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또 다른 벡터, 즉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하면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좀 다른 크기의 벡터가 되겠죠. 어쨌든 그 벡터 CV라는 게 있으면 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고유 벡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식적으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 A 곱하기 V 대신에 CV라는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C는 콘스턴트 값이니까 매트릭스 그 행렬 곱셈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CAV가 되죠. 근데 정의에 의해서 행렬 곱하기 V는 그 람다 V이기 때문에 C 곱하기 람다 V가 되고 C도 실수, 람다도 실수니까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람다 곱하기 CV. 그 얘기는 뭐냐면 CV라는 벡터는 A라는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유 벡터의 스케일 값을 취했을 때 값을 변화시켜서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그 벡터는 또다시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방향으로 모든 벡터들이 다 고유 벡터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고유 벡터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모든 벡터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의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만들어서 그 단위 벡터 방향이 바로 고유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규화라 그러죠. 길이를 1로 만들어주는. 그 수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벡터 리뷰할 때 본 것처럼 어떤 벡터 V가 있을 때 그 벡터 V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이 벡터는 소위 우리가 그 단위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길이가 1인. 그렇지만 방향은 똑같은. 그래서 좀 할까요? 여기 있네요. 지우고. 따라서 그 위의 행렬 A의 고유값의 고유 벡터는 사실은 3과 2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람다는 4일 때 아까 3과 2였는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그 13이니까 13을 스퀘어 루트 씌운 게 길이겠죠. 그래서 고유 벡터 V는 루트 13분의 3, 루트 13분의 2에 해당된다. 뭐 정확한 숫자로는 0.8321, 0.5547이 고유 벡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 파이썬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일단은 numPy를 임포트 해야 되고요. 이 numpy 안에서 그 고유값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가 있는데 np.lineage, linear algebra 약자죠. .eig, eigenvalue라는 뜻으로 eig라는 그런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다가 행렬, 지금 여기서는 그 np array로 23, 21이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동일한 23, 21이라는 요 행렬을 a라고 이렇게 놓고서 이 a라는 행렬을 입력값으로 우리가 넣었을 때 결과값은 고유 값과 고유 벡터 두 개를 돌려줍니다. 고유 값은 숫자들이 나란히 시퀀셜하게 주기 때문에 이건 벡터로 받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벡터들의 그 시퀀스니까 행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를 프린트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4라는 것과 마이너스 1 두 개의 아이겐밸류 고유값이 얻어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그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U는 또다시 2x2 행렬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열이 소위 그 첫 번째 그 고유 벡터에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고요. 두 번째 열은 그 두 번째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라는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바로 요거. 그것을 우리가 그 출력한 게 U 콜론 콤마 제로 하면은 그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0.83205 그리고 0.5547 앞에서 봤던 그 첫 번째 고유 벡터고요. 두 번째 고유 벡터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0.707 그리고 플러스 0.707 두 가지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고유 값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